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고용산재 확정정산 시리즈로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저번에는 첫 번째로 왜 우리 사업장이 조사 타겟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오늘은 2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내고 도대체 이 자료를 공단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근로복지공단이죠. 공단에서 여러분들 회사로 날라온 공문 내용 중에 이런 자료를 내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유가 있지만 두 번째 줄부터는 확정정산 자료제출 목록이라고 돼 있고, 19년도 2020년도 2개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이만큼 내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료, 재무제표 확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일부 공단에서는 세무사님 날인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공단도 있어요. PDF 자료 말고 날인된 것을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끝까지 요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 확인원에 대한 내용은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 그리고 기타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안에 어떤 계정들로 이루어졌고 계정들의 금액들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모수 금액을 확인하려고 공단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정별 원장을 달라고 해요. 이거 별 5개짜리입니다. 가장 핵심 자료면서 지난 2년치 그리고 최대는 3년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끊었던 모든 세금 계산서에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는 그냥 보수 총액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건설업의 보수라는 것들을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노무비들, 특히 공사비성도 외주 노무비로 해서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매입 자료 그리고 매출 자료를 다 뒤져보기 위해서 모든 계정별 원장을 다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 가로치고 보이죠?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다운로드하고 이메일로 송부해라 라고 돼 있고, 현장명까지 추가해서 계정별 원장을 다운로드해서 달라고 하는 공단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거래처가 공사를 하는 곳인지 아니면 도소매만 하는 곳인지 제조를 하는 곳인지를 전부 다 낱낱이 파악해서 그 부분을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모든 메인 매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보수성, 여기서 말하는 보수성은 크게는 임금 또는 우리가 그 용역사무실에 세금계산서 끄는 것들, 이것도 다 보수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 3.3% 처리한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지급수수료나 기타 계정으로 다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발췌해서 보수성으로 잡아내겠다. 공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모든 계정을 다 뒤져서 공사 성격의 금액을 다 발췌하겠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추징금으로 이어진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개별율 검토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개별율이라는 건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및 현장의 원도국 공사금액을 파악합니다. 건설 일괄에는 원도국 공사금액 60억 원 이상이 되면 각각 개별율을 받게 돼요.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합니다. 이 산재 개별율을 받게 되는 회사는 그 산재 보험료 기준액에서 사고가 없으면 점점 그 요율이 낮아지는 거고, 사고가 많아서 보상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 요율이 기준 요율보다 높아서 4몇 %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별 요율을 받게 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총 보수가 1억이라고 했을 때 보험 요율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3.8% 정도 돼서 38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산재보험 요율이 되는 거예요. 1억 보수당. 개별 요율을 받았다라는 건 총 공사금액이 60억 이상이라는 거죠. 원도급.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 우리는 사망사고도 나고. 그래서 우리 보험료보다 굉장히 많은 보상이 나갔어요. 기준 연도에. 기준 연도라고 하는 건 이 연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 연도에 보험 요율이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 뭐 4.5%까지도 올라간다고 치면 보수는 1억인데 내야 될 보험료가 38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이 된다. 고용보험료는 이제 상시근로자 수가 올라가면 직능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5에서 4.5로 상승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개별요율 검토 자료를 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으로 공동도급계약서 및 협정서, 안분내역서라고 돼 있는데 공사 내역 중에 매출 중에 공동도급한 공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협정서나 안분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협정서나 안분내역서 보면 주된 공사업이 지정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분에 따라서 서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면 그 매출에 따른 안분 비율을 통해서 우리 보험료를 정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많이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니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이어서 4번을 보시면 근로자 명부 또 소득자별 원천 징수부까지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근로자 명부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간단히 표현됐는데 주된 근무지가 사무실인 사람과 주된 근무지가 현장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퇴사자까지 포함해서. 그걸 왜 구분할까요? 건설업일 경우에는 현장직 근로자분들, 우리 흔히 공사부 직원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현장의 보험료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00% 하도급만 하고 있고 사업주 승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사 근로자긴 하지만 현장직에 대한 보험료는 우리 회사에서 10원 한 장도 포함해서 낼 필요가 없는 거고, 반대로 우리 현장이 100% 원도급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현장직은 본사에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현장으로 옮겨가서 본사의 1%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 거의 4%가 되는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왜 그러느냐? 본사에 컴퓨터 치는 사람과 현장에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무전기 들고 있는 사람하고 그 위험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위험도에 따라서 산재보험료율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직의 산재보험은 현장에서 적용한다. 5번입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지난 2년, 3년 동안 했던 전체 매출 내역을 보고 우리가 실적 내역서를 보면서 이게 원도급 공사인지 하도급 공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 외에도 자잘하게 공사 금액을 비교하는 용도로도 쓰이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원도급, 하도급을 이 실적 신고 내역을 보고 구분하기 위함에 있다. 보수총액 공제 관련 증빙 서류입니다. 이거는 무시하시고 제가 준비하라고 하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고요. 두 번째는 원천징수부 정규직에 대한 모든 자료다. 이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건 왜 그러냐면 전체 보수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외국인 및 고령자를 구분해내기 위함이라고 돼 있죠. 외국인 및 고령자는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 부분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내므로 인해서 거기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해가지고 고령자와 외국인을 다 걸러낸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앞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릴 때 중요한 팁이 또 있으니까 강의를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천징수부는 정규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장직과 내근직을 구분하고 그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보수 총액 중에 우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크게 식대와 차량 유지비가 있겠죠. 비과세는 보험료 산정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확정 보수 총액의 산출 세부 내역인데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제출을 안 하죠. 우리 사업장이 2020년도 거 보험료는 2021년 3월에 계산하셨을 테고 19년도 보험료는 20년 3월에 계산했을 때 당시에 그 보수 총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산출 근거를 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그 산출 근거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산출 근거를 공단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솔직히 철저히 무시됩니다. 공단이 생각하는 기준과 맞아야 참고를 할 텐데 거의 대부분 공단이 생각하는 기준과 틀리죠. 그리고 틀리기 때문에 추징 금액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건 속된 말로 철저히 무시하는 거고, 공단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얼마간 추징이 될 거예요 라고 자기네들 기준으로 그냥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건설기계 관련한 자료를 이제 여기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안 내셔도 되고요. 최초 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공단이 보험료가 대충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가정산 자료를 여러분들 회사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산출 내역과 발체 내역을 보시고 그 안에 건설기계 관련한 자료 및 여러 가지 이제 입증하실 자료들이 굉장히 많겠죠. 제가 뒤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서 공단에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자료를 왜 제출하는지 모르고 어떤 데 쓰이는지 모르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 한번 마련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공단은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3월 달에 보험료 신고할 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